아직 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. 73. 저는 전화할 이름이 사라진 후 진짜 외로움을 알았습니다. 나이 탓이라 말했던 친구들의 이별, 그때부터였습니다.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게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.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요. 하지만 제가 70을 넘겨 살아보니 그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. 친구가 사라질 때 진짜 무서운 건 단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연락처에 더 이상 울릴 이름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서늘한 사실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출발합니다. 저는 올해 73, 백수복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친구가 하나둘 소리 없이 떠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된 진짜 외로움의 무게와 그 외로움을 붙잡는 아주 작은 용기에 대해 제 이야기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. 1부, 전화벨이 멈춘 방, 소리 없이 찾아온 고독. 젊을 때는 제 주변이 늘 북적였습니다. 학교 친구, 직장 동료, 밤늦게까지 잔을 기울이던 술 친구, 주말마다 낚싯대를 들이우던 모임 친구까지 전화 한 통이면 누군가는 늘 만날 수 있었고, 그땐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처음엔 바쁘다며 안 나오는 친구가 생기더니 그 다음엔 아프다며 빠지는 친구가 늘었고, 나중엔 아무 말 없이 소식이 뚝 끊기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.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. 나이가 들면 정리되는 거지.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지요. 문제는 어느 날의 침묵이었습니다.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문득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걸 수는 있는데 걸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. 안부를 묻기엔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했고, 괜히 전화했다가 민폐가 될 것 같았고, 통화가 길어질까 봐 괜히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섬뜩한 생각이 들더군요. 아, 내가 혼자가 되어가는구나. 외로움이라는 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. 아주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.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,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 일주일,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는 한 달. 그렇게 시간이 쌓이자 외로움도 습관처럼 제 삶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2부, 가장 무서웠던 깨달음. 아무도 모르게 쓰러진다면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이 아픈 날이었습니다. 몸이 아프면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집니다. 어느 날 감기 몸살로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. 아내는 잠깐 외출 중이었고 집 안은 마치 폐가처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.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약 지금 내가 쓰러져 숨을 멈춘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될까?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오직 아내가 돌아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.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. 갑자기 그날 집 안의 정막이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내가 두려워했던 건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. 며칠 뒤, 젊을 때 거의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의 부고를 들었습니다. 장례식장에 가보니 저 말고도 낯익은 얼굴이 몇 명 더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.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는 그 친구보다 먼저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.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. 그리고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. 나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
사람을 밀어 두고 있었구나. 바쁘다는 이유로, 귀찮다는 이유로, 나중에 보자는 말로 연락을 미뤘고,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. 3부. 외로움을 붙잡는 용기. 먼저 다가간 한 통의 전화. 그때부터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.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기로요. 그런데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. 몇 년 만에 전화를 걸어 잘 지내냐고 묻는 게 왜 그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던지요. 마치 첫사랑에게 연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. 소화기 너머에서 한참 만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, 그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 벅차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. 우리 이제 늙었네. 그래도 살아있네. 그 허허로운 웃음 속에 지난 세월의 공백이 조금씩 따뜻하게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. 물론 모든 연락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이미 각자의 삶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경우도 있었고 아예 받지 않는 전화도 있었습니다. 그럴 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.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요. 친구는 자연히 남는 게 아니라 늙어서도 계속 선택해야 하는 주체적인 관계였습니다. 에필로그, 남겨진 이름들의 무게. 이제 저는 예전처럼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. 예전에는 연락처가 수백 개였지만 지금은 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.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친구, 가끔 같이 밥을 먹는 친구, 아프면 서로 먼저 병원 알림이가 되어 묻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습니다. 그 몇 명이 제 삶을 오늘도 붙잡아주는 소중한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 이제는 외로움이 와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. 적어도 누군가의 전화기에 제 이름이 아직 울릴 수 있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혹시 요즘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단 한 번만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.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며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. 친구가 하나둘 사라질 때 진짜 외로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. 하지만 그 외로움은 늦지 않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73, 백수복입니다.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. 아직 제가 먼저 걸어볼 이름이 몇 개는 남아있으니까요.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부디 오늘 밤에는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안부를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.